강의를 듣는 도중에 일체 필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몇 분 동안만 듣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구조를 그리거나 동화 조절만 하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한번 듣고 다음에는 그냥 반복해서 몇 번 들으면 됩니다. 교수 학습입니다. 교수 학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교수 학습 이론에 대해서 보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수업에서는 어떠한 교수 학습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 학습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수 학습에 대한 개념을 봐야겠는데요. 교수라는 것은 가르치는 일을 말하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가르치는 일을 말하고요.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지식, 행동, 태도 등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학습은 비교적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변화를 말하고요. 다음 교수 학습 과정을 보면요. 글레이저의 교수 학습 모형입니다. 수업 목표를 확정을 하고 다음에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게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수업, 교수 학습이 올바르게 진행이 됐는지 평가하는 활동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교수 학습 과정입니다. 그러면 교수와 학습 이론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교수 이론이라는 것은 효과적인 교수 전략에 관한 일련의 지식 체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의 교수 학습 이론이 있고, 라이겔러스의 교수 설계 이론, 켈러의 동기 설계, 구성주의, 블룸의 인지 학습 이론,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정보 처리 이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심화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런 교수 이론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습 이론인데요. 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학습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행동주의 학습 이론 그리고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있는데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으로 학습을 설명한 것이고, 인지주의는 당연히 인지주의 이론으로 학습을 설명한 것이겠죠.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에서는 학습 자체를 유기체가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을 하는 존재로 봤고요. 인지주의 학습에서는요, 학습자가 정보를 조직하고 보존하고 이 과정, 즉 인지 구조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일어난다. 무엇이요? 학습이.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인지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그러면 학습을 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서 봤듯이 당연히 행동주의적 관점과 인지주의적 관점 두 가지가 있겠죠. 행동주의적 관점은 학습 내용은 행동의 변화이다. 즉 학습이라는 것이 행동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학습자의.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행동주의적 관점이고요. 인지주의적 관점은 당연히 인지의 변화겠죠. 이 인지라는 것이 통찰, 지각 또는 동기의 변화로 보는 것이 바로 인지주의적 관점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이론인데요. 교수학습 이론은 특성과 그리고 개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조작, 어떤 반응에 대한 즉각적인 강화로 인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조건화 시킬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고요. 간의 학습 조건 이론은 말 그대로 학습 조건,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있는데 이런 학습 조건들을 고려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간의 학습 조건 이론입니다. 정보 처리 이론은요, 인간을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 그 사고의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정보 처리 이론이고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은요, 학습자가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를 이룬다, 수능화된다, 이것이 바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비가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이 있는데요. 비가츠키는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를 받으면서 그리고 성숙자가 비계 설정, 즉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미성숙자가 인지 발달을 해 나가는 과정,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바로 비가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을 보면요, 반두라는 사회와 과정에서 상황을 관찰하거나 그리고 모방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사회 학습 이론이고요. 와이너의 귀인 이론을 보면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귀인 이론이고요. 켈러의 학습 동기 이론인데요. 켈러는 학습에서 동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수업에서 어떠한 교수 학습 방법이 있는지 보면은요, 개념 그리고 특성, 절차까지도 잘 정리를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개별화 수업입니다. 개별화 수업은 말 그대로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목표, 방법, 내용 등을 사용해서 수업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집단학습은 집단을 이루겠죠.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돕고 토론하고 학습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집단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성주의 학습은요, 말 그대로 학습자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과정 속에서 교사가 수업에서 도움을 주는 것. 다음은 설명식 수업은 학습해야 될 내용을 교사가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유의미 수용학습. 의미 없이 무의미 철저학습이 아니고 유의미 수용학습을 통해서 주입식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제시하는 형태의 수업을 바로 설명식 수업이라고 하고요. 탐구식 수업은 학생들이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참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고 탐구하는 그런 학습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탐구식 수업이고요. 협동학습은 당연히 팀을 이루겠죠. 그래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동하는 수업 방식을 바로 협동학습이라고 합니다. 종류에는 STAD, TGT, 직수 1, 2, 3 그리고 그룹조사, 도우미학습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 실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교수 학습에 대해서 오늘 같이 봤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